방사선 구술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뭐예요, 그게? 정식 그 용어를 말하면 방사선 색전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간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에다가 암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넣어주고 혈관을 딱 틀어 막아서 혈액 공급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치료법이거든요. 효과는 좋으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페퍼톤스의 뇌생남 이장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암 사망률 2위 간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암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사실상 좀 모두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미식가라고는 말 못하겠고 탐식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네, 다들 그렇죠. 네네. 운동을 좋아한다고 자기 최면을 걸고 있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귀찮아하고. 네. 그래도 괜찮은 거죠? 아, 그럼요.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움직이기 싫고 이런 게 정상적인 욕망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간암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조절이 안 돼서 과욕으로 치닫게 되면은 간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B형 간염이나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의 주요한 원인이었는데 항바이러스제도 개발이 되고 예방 백신도 개발되다 보니까 상당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에는 술이나 비만, 지방간 이런 대사질환 등이 간암의 주요한 인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술도 예전보다 또 많이 마시는 분위기도 좀 있고 생활습관 같은 것들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네네. 지방간이 많이 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암이 비슷하거나 좀 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방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해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흔하고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전 국민의 한 30% 정도는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제 과잉된 에너지가 간에 쌓이는 거죠. 피부 밑에나 네네. 아니면 내장 지방 이런 네. 식으로 쌓여가지고 겉으로 보기에 뚱뚱해 보이지 않아도 네. 간에 지방이 쌓이면서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과하게 되면 그걸 어디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간이 떠앉는 거죠. 한계를 넘어서면 그 지방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서 네. 지방 간염, 섬유화, 거쳐서 간경화, 간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암 사망률 2위다. 네. 간암이 상당히 무서운 암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간암이 왜 무서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간 자체가 침묵의 장기라고 일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망가질 때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질 않거든요. 참을성이 좋군요. 그렇죠. B형 간염이라든지 네네네. 뭐 지방간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간을 공격해서 간이 섬유화되고 간경화로 진행되고 이런 상태에서만 간암이 생기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발은 뭔가 치료가 좀 잘 안 돼서 네네. 그 암의 씨앗이 좀 남았다가 거기서 재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주로 생각하는 생각하죠. 예. 그렇죠. 간암은 치료가 잘 돼도 주변에 병든 간에서 새롭게 자꾸 생기기 때문에 밭에 뭐 잡초 같은 것들이 자꾸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잘 재발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30%가 지방간이 있다.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지방간이 있으면 다 간암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방간이 있다고 무조건 다 간암이 생긴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네. 이제 그중 일부만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간에 염증이 생기면서 지방간염이 되고 그 지방간염이 간 전체를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섬유 밴드가 둘러싸면서 네네네. 회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와중에 섬유화가 진행되고 간이 굳어지면서 간경화, 간암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그 경계를 아, 어디부터 위험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피부가 어떤 손상을 받아서 네. 벌어졌을 때 그걸 아물게 하기 위해서 섬유 조직이 들어와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아물게 하는 역할은 잘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흉터가 돼 있고 뭐 뒤틀려 있고 이렇게 돼 네네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간에서도 그런 비슷한 과정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염증이나 섬유가 진행하지 않는지는 좀 특수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지방간이 있다면은 정기적으로 간이 섬유화로 진행하지 않는지 네네. 그런 부분은 체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밀 진단은 뭐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섬유화 검사라고 해서 섬유화 스캔, 간이 얼마나 말랑말랑한지를 이제 탄성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탄성이요? 네네. 오. 콩도 마찬가지지만 탄성이 좋으면 튕겼을 네네네네. 때 잘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탄성 초음파를 쏴줘서 간이 얼마나 빨리 시그널을 네네. 되돌려 주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하면 그냥 단순 지방간인지 아니면
간염, 섬유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네네. 정확히 알 수가 있고 혈액 검사나 이런 네네. 기본적인 지표를 가지고 패널로 만들어서 섬유화가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간접적인 방법이요. 예,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서 이제 전문 진료를 보시면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주실 겁니다. 지방간이 발견됐다 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진료를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이 답이에요? 예, 운동도 이제 물론 중요한데 네네. 결론적으로는 체중을 빼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아, 살을 빼야 돼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살을 빼는 방법 중에 네네. 운동도 물론 중요한 방법이겠습니다만 네. 칼로리를 줄이고 술을 줄이고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줄임으로써 체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식이요법이 한 70% 정도의 역할을 차지하고 운동요법은 보조요법으로서 한 30% 정도 역할을 하거든요. 결국 먹는 거군요. 그렇죠. 아. 30%만 감당하는 걸 가지고 전체를 다 컨트롤 하려고 하면은 네네. 잘 안 되겠죠. 요새 그 내 위에 고비를 네. 넘겨준다는 그런 약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다이어트제들. 네. 네, 그런 주사들이 도움이 될까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주사약제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포만감을 빨리 일으키면서 내가 식욕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적당한 시점에 식사를 멈출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충분히 됩니다. 내 몸무게의 5% 정도를 빼면은 단순 지방을 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7% 정도 빼면은 지방간염이 호전이 됩니다. 10% 정도를 빼면은 이미 진행된 섬유화도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체중에서 현재 체중에 네, 10%를 감량을 하면 10%. 제일 좋겠습니다. 지방간 네. 얘기를 하면 술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술을 많이 마시면 네, 지방간이 생겨요? 지방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네. 알코올성 지방간하고 요즘 용어가 좀 바뀌긴 했지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최근에는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바뀌긴 했는데 네네. 어쨌든 이제 개념적으로 알코올과 관련된 지방간, 알코올과 관련이 좀 적은 지방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안주를 전혀 안 먹고 술만 먹어도 네. 과하게 음주를 하시면은 네네.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 있고 아.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보통은 안주를 또 더해서 먹으니 네네. 그 과한 에너지가 더 나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많이 마시면 술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아, 네, 속담이죠. 한번 네. 드실 때 최대한 이제 양을 적게 드시는 게 맞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시더라도 천천히 마셔서 알코올 분해 요소가 알코올을 천천히 잘 분해를 해줘서 알코올이 분해될 때 나오는 독성 물질이 간을 공격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한번 술을 이제 마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한 이틀 동안은 네. 휴간일을 주는 거죠. 간에도 휴식을 주는 겁니다. 그 욕망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네,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게 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욕망을 그냥 딱 끊으세요. 그냥 없애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건강한 욕구, 건강한 욕망으로 대체하라고 말씀드리면 네네.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 또 뻔한 얘기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운동입니다. 귀에서 피가 나겠네요. 네.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욕망을 제어하는 데도 운동이 좋군요. 예, 맞습니다. 더 먹고 싶고 더 마시고 싶은 욕망을 이런 건강한 욕구로 네네. 대체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욕망도 잘 이겨낼 수 있을 뿐더러 몸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선 구술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뭐예요, 그게? 정식 그 용어를 말하면 방사선 색전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간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에다가 암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넣어주고 혈관을 딱 틀어 막아서 혈액 공급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치료법이거든요. 효과는 좋으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 겁니다. 카테터라고 하는 간에 달한 관을 사타구니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네네네. 간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목전까지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그 방사선을 내뿜는 구슬을 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간암에 그 구슬들이 박혀서 거기서 방사선을 서서히 내뿜거든요. 그러면 주변의 그 간암 조직들이 죽게 되는데 혈관을 완전 탁 틀어막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괴사가 일어나면서 통증이나 열, 뭐 구토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간암 환자들을 부작용은 거의 없으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를 잘 하고 있어서 네네. 방사선 색전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네,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예, CAR-T 네, 네, 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예. 간암에도 CAR-T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 간암도 어떤 특정한 항원을 발현을 하기 때문에 네. 그 항원만 타겟해서 잡아먹을 수 있는 카티를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 오. 임상시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좀 더 개선해야 될 점은 그 항원이 좀 더 간암 특이적인 항원을 발굴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낮추는 그런 두 가지 방향이 이제 만족이 되어야만 간암에서도 카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네.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심은 해야 된다. 네, 그 조심은 생활 습관의 개선에서 오는 거고 그렇죠. 증상이 없다고 해서 꼭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오늘도 집에 가는 길에 운동을 꼭 들러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암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간암의 현재 치료와 앞으로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유수정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택배 기사예요? 택배 기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택배예요? 폐암? 그거 전이 잘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폐라는 곳이 우리 몸에서 피가 굉장히 많이 가는 기관이고 아, 그래요? 암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이제 전이가 될 확률이 높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